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듣다 보면 사심이 생기는 에듀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고대 국가의 성리가 발전해서 드디어 가야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내용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삼국의 통치 체제까지 한 번에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래도 가야에 대한 부분은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은 선지에 출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알고 가야 되겠죠. 가야 같은 경우에도 뭐 선지가 이렇게 나온다든지 사료가 나온다든지 혹은 요즘에는 좀 가야사를 집중적으로 또 배우기 때문에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야에 대해서 우리 간단히 필기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야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가야는 마한변한 진안에서 변환에서 시작이 됐죠. 변환은 우리가 그전에도 배웠지만 철기가 발달했다.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야는 전기 가야 연맹과 후기 가야 연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금관가야죠. 그래서 김관가야 같은 경우에는 김해 지방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따가 지도를 살펴볼 건데요. 김해는 바닷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뭐 철기도 만든 다음에 바닷가에서 주로 무역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김해 지역에서 발전을 했다. 그리고 특히 김해 지역에서 관련해서 금강가야 시조, 우리가 김수로 알아둬야겠죠. 아래에서 태어났다. 6알이 있었다. 6알 중에서 가장 큰 알 김수로가 뭐 이끌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금강가야입니다. 자, 그래서 금강가야는 우수한 철기 바탕으로 철기가 발달해서 이것을 낙랑과 외에 수출하기도 했다. 그래서 철기 수출로 돈을 잘 벌었다. 그래서 얘네들이 덩이쇠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이 덩이쇠가 화폐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강가야가 잘 나가다가 어쩐 일이 생겼냐면 바로 4세기 후반에 요거가 중요해요. 4세기 후반에 북에서 누가 내려와요? 내무랑이 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랬을 때 광개토대왕이 내려오죠. 광개토대왕이 내려왔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금강가야는 낙랑과 외에 철기를 수출하면 외와 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금강가야도 외를 도와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광개토대왕한테 이렇게 당했을 때 왜군도 물러나게 되고 얘도 이제 군사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 거지. 그래서 4세기 후반 광개토대왕의 이런 침입을 당해서 결국 얘네들이 점차 쇠퇴하게 된다. 그래서 금강가야는 전기가야연맹이었던 금강가야는 결국 쇠퇴하게 되고 이렇게 시름시름 가다가 결국 누구에게? 신라 버풍왕에게 버풍왕 때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금관가야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김수로에 관련된 이런 시조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철기에 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이 부분 중요합니다. 4세기 후반에 이때 왜군을 격퇴했는데 왜 금강가야가 왜 쇠퇴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때 철기를 수출하면서 이 외와 친하다 보니까 같이 싸우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신라 버풍왕 때 멸망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기로 넘어갈게요. 후기가야 연맹은 그럼 누가 이끌게 되느냐? 바로 대가야가 이끌게 됩니다. 가야는 아시다시피 6가야의 연맹체, 6가야 연맹체였는데 그 중에서 후기에 잘 나갔던 건 이제 대가야예요. 대가야는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륙에 바로 고령 지방, 그래서 뭐 고령, 지산동, 고분, 고령, 무순동 이렇게 고령으로 시작이 된다. 그럼 무조건 대가야의 유적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대가야로 넘어가게 되고요. 지역은 고령 지방입니다. 내륙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또 고령 지방에 이 대가야의 시조를 얘기한다면 이름이 좀 어려워요. 약간 여자 이름이라 생각하면서 외워주면 좋습니다. 이진아. 왠지 우리 다 초등학교 때 짝꿍 이진아 이런 느낌으로 이진아만 기억하면 돼. 어차피 우린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선생님 한나 선생님 말했던 이진아가 누군지 알겠다. 뒤에는 뭐가 붙이냐면 이진아시왕이에요.
근데 이진아시황으로 여러분 기억이 안 나니까 이진아만 일단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진아시황이 시조가 되고요. 대가야가 점차 발달해서 대가야에 유명한 거는 철기를 얇게 피는 갑옷이, 철제 투구 갑옷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철기를 수출하고 철기가 많다 보니까 이 철을 얇게 피는 작업, 마치 그 껌종이처럼 얇게 피는 그러한 작업은 아주 어려운 재련 작업이에요. 철기를 만드는 것도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힘든데 빤빤하게 펴가지고 그어가지고 갑옷을 만든다는 거, 요거 가야에서 아주 발달한 기술이었습니다. 갑옷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금으로 만든 금동관, 가야의 금동관 보면 아주 화려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대가야가 아주 발달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가야는 나름대로 이 신라 버풍왕과 혼인동맹도 맺어요. 그래서 신라와 혼인동맹도 맺는 식으로 점차 발달했고요. 이 대가야가 어디까지 세력을 높이냐면요. 가야가 꽤 늦게까지 가요. 거의 5세기 후반까지 소백산맥도 넘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수가야와 관련된 콘텐츠를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수 지역에서 가야의 그런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나왔고 거기에 철기를 생산했던 그런 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장수 지역까지 넘어갔다는 건 여러분 장수가 어디냐면 춘향이 마을 그 남원 있죠. 그쪽이에요. 소백산맥을 넘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가야의 세력은 한반도 끝자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소백산맥을 넘어서 그 내륙까지도 진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강성했다. 우리가 대가야 하면 또 한능검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 우르게 가야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르게 가야금을 금강가야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대가야입니다. 우르은 대가야 사람. 그래서 우르게 가야금 나오면 대가야다. 자, 이런 식으로 잘 발전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시름시름 힘이 약해져서 결국 진흥왕에게, 신라 진흥왕에게, 진흥왕 때 멸망한다. 그래서 가야의 그 멸망 연도는 우리가 한능검에서 그렇게 연도는 중요하지 않지만 가야는 연도가 외우기가 쉬워요. 30년 주기로 532년, 562년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30년 주기로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야는 요 정도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만약에 가야에서 조금 더 지엽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정도 더 적어줄게요. 가야에 관련된 이런 토기, 가야의 토기를 좀 어려운 말로 수레바퀴 모양 토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특이한 모양이다라고 해서 이형 토기라고 하거든요. 이상한 모양이란 소리예요. 이상할 이자, 형태, 형자. 그래서 이런 이형 토기가 누구한테 일본에게 영향을 끼쳐서 뭐가 만들어지냐? 스에키 토기. 일본에 전달이 돼서 스에키 토기로 유행을 하게 된다. 뭐 요 정도.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삼국의 백제의 그런 그 불교 문화가 아스카 문화를 형성했다. 이런 거 한 줄 나오듯이 가야 같은 경우에는 무슨 토기? 이런 스에키 토기 이런 식으로 일본 스에키 토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에키 토기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가야는 변한 땅에서 시작이 되었다. 마한 변한 진안에서 철기가 많이 나오는 변환에서 시작이 됐는데 가야는 육가야 연맹체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야는 문화는 아주 많이 발달했는데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너무 6가의 연맹가 독립적인 소국으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의 가야로 통합을 못했고, 두 번째는 양옆에서 백제랑 신라가 압박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연맹 왕국 단계에서 육가의 연맹에서 멈추게 되었다. 자, 그래서 전기에는 금강가야, 금관, 그 다음에 대가야. 자, 그 다음에 철기, 금강가에는 철기를 수출해서 낙랑과 외에 수출했다. 덩이새를 화폐로 사용한 것 같다. 4세기 후반 광개토 대왕의 침입일 때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하더니 금관가야는 버풍왕. 요거 너무 중요하죠. 금관가야는 버풍왕 때 멸망했다. 금강가야 버풍왕. 자, 그다음에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뭐 신라와 혼인동맹했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 우르게 가야금 나오면 대가야입니다. 우르게 가야금. 그리고 진흥왕 때 멸망했다. 대가야는 진흥왕 때. 이런 식으로 가야는 결국에는 신라에게 모두 복속이 돼버렸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야는 요 정도만 여러분들 필기해 두시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교재 중심으로 정리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자, 전기가야연맹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가야연맹 같은 경우에는 3세기경 김해의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우리 아까 필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3세기, 5세기 후반 이렇게 시기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세기에는 김해 지역에 우리 부산 바로 옆쪽에 김해평야 김해 지역 있잖아요. 김해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금강가야 네모 여러분들 여기 제가 지금 한번 복습을 해드릴 때는 여러분들 지금 에듀윌 하는 검 그 심화 교재를 가지고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밑줄 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누가 밑줄을 좀 쳐줬으면 좋겠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뭐 네모 치고 동그라미 치면서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왕국으로 발전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육가야 연맹체. 자, 금강가야 같은 경우 우수한 철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기에 덩이새 동그라미 칩니다. 덩이새를 화폐처럼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바닷길을 통해서 누구랑 교류해요? 낭랑외랑 같이 교류를 했다. 자, 쇠퇴하게 된 이유는 4세기 말 요거 중요하죠. 신라를 구원하다 온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광개토당의 공격으로 인해서 금강가야도 타격을 입게 되고 점차 전기가야연맹을 해체하게 되면서 쇠퇴하게 되고 금강가야는 누구에게 멸망했다? 법흥왕에게 멸망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고령의 대가야로 갑시다. 자, 5세기 후반에 고령의 대가야. 자, 고령지방 중요하고요. 고령지방 대가야를 중심으로 형성했는데 자, 여기도 역시 철기는 발달해요. 철기문화 발달해서 갑옷도 만들고 그리고 금동관도 제작하고 이런 것들 가야의 문화유산으로 남아있고 각 소국들이 너무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유지하다 보니까 통일을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옆에서 백제랑 신라가 계속 괴롭혀.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됐다는 소리예요. 자, 멸망은 그래서 금강가야 같은 경우에는 법흥왕 때 532년,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 때 30년 주기로 562, 532, 562 연도가 외우기 쉽죠. 자, 지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봐봐요. 가야는 사실 육가야 연맹체로 대가야, 금강가야, 소가야, 고령가야, 아라가야, 성산가야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이 지도가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그 교재에서 여러분 금강가야 김해 지역을 동그라미 칩시다. 김해 지역을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고령의 대가야의 고령지방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화살표를 이쪽으로 안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김해에서 고령으로 지도에서 A에서 B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A 쪽이 바닷가다. 그러면 금강가야구나 하고 푸시면 되고 좀 내륙으로 들어갔다. B 지역은 내륙. 그러면 고령 대가야구나. 사실 한능검 수준에서 소가야 고령가야 아라가야 나올 리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공무원에서 안 나와요. 사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성주로 가면 성산가야 나오죠. 조금 여기 소백산맥 위쪽까지 대가야도 올라간 적이 있다라는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김해 금강가야 이쪽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들 저기 나라 이름 써주죠. 이쪽으로 가면 외가 있을 거예요. 일본 외. 그리고 한 9년으로의 진로, 한 9년 바로 낭랑이죠. 낭랑 대박 남아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외, 낭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야는 요 정도로 좀 가야는요. 내가 나중에 가야를 복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끝낸다는 마음으로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필기해준 거, 정리해준 거 위주로 가야는 싹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삼국의 통치체제로 넘어갈게요. 일단 그거 하기 전에 가야의 문화유산 보고 가겠습니다. 한능검은 아시다시피 사진자료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능검은 여러분들의 그런 한국사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기도 하면서 그것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사도 좀 배우자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고화질 사진자료 그리고 문화재 많이 나옵니다. 좀 가야에서 나올 수 있는 문화유산 사진을 보면은요. 금강가야도 판가봇을 만들었어요. 판가봇이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철기를 싹 얇게 펴가지고 철기를 얇게 필수록 갑옷이 무겁지 않겠죠. 이 아이언 갑옷은 두꺼우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헬스도 아니고 헬스보이도 아니고 그렇게 얇게 판갑옷. 자, 고령에도 이 지산동 판갑옷 투구 이런 식의 모양 나오면 그냥 가야예요.
그리고 고려 지상동 금동관, 가야의 금동관 한번 봐주시고요. 이 금동관이 백제에도 가끔씩 이런 막 금제야 뭐 머리 금관 나오는데 뭐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요? 백제는 좀 더 화려하고요. 가야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약간 심플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퀴장식 뿔잔, 이런 것을 가야는 수레바퀴 도자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형톡이라고도 합니다. 요런 모양들 역시 스웨키 톡에 나오고요. 가야는 요게 포인트예요. 요 밑받침이 이렇게 있고 구멍이 뽕뽕 뚫어있는 가야만의 독특한 형식인데 그대로 스웨키 톡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밑에 요거 있죠. 요거 라인 똑같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가야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인물형 뿔잔 이런 식으로 인물을 넣기도 하고, 막 보시면은 이렇게 막 말 모양도 있고 마치 당 삼체 느낌도 나고요. 아주 가야가 문화적으로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해대성동이죠. 김해대성동, 고령지산동 요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김대, 뭐 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 주세요. 김해대성동이 제일 유명하고 고령 지상동 고분군도 유명합니다. 가야의 고분군에 가면은요, 가야는 순장의 풍습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가 문화는 정말 많이 발달했고 우수한 철기 바탕으로 아주 발달했지만 아무래도 나라가 분열돼 있고 백제 신라의 압박으로 멸망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통치 체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통치체제를 하기 전에 일단 골품제도 보고 갈 건데요. 자, 통치체제, 네, 여러 번 넘겼구나. 자, 삼국의 통치체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사실 좀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히 제가 필기할 거는 없고요.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거 나왔어요. 자, 일단 고구려 먼저 볼게요. 고구려는 이미 연맹왕국 때부터 그 관리들 높은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형, 사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고추가, 상가 고추가, 사자 조위 선인 막 이렇게 관리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주로 그런 높은 대가들, 상가와 고추가들을 주로 대가라고 했습니다. 고구려의 대가들이 모여서 제가회의를 합니다. 대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계류부 고씨를 중심으로 왕이 돼요. 고주몽이에요. 그런데 고구려에는 오부가 있었습니다. 계소, 절순관, 계류부, 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가 있었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이 오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알아둘 거는 계류부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계류부는 왕족이라는 거고, 그리고 절노부, 주로 절노부에서는 왕비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노부에서 나오는 남자들은 주로 고추가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고구려에서는 높은 사람이 고추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류부, 절노부 이런 대표적인 두 부가 있고 나머지 3부, 뭐 5부는 이 전통 5부는 귀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고구려는 오자를 좋아해. 오부오방입니다. 그래서 오부오방은 백제고 오부오부. 그래서 오부, 수도도 오부, 지방도 오부, 그래서 오오예요. 근데 이게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욕세가 철역은지, 이건 사실 공무원 한국사에서 되게 자세하게 다루는 부분인데, 대성은 욕살이고 소성은 철역은지입니다. 대성이나 그 다음으로 중성이나 소성.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대성소성으로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죠. 자, 욕살이 부등호를 앞쪽으로 해주세요. 더 큰 성의 욕살이 이제 욕살이라는 건 지방의 이런 군사, 지방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욕살이 군사도 막 사람들을 이끌고 군사 역할도 합니다. 욕살은 큰 성, 그 다음에 작은 성은 철역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안시성 싸움이라고 하고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 얘기하잖아요. 양만춘 정도면 철역은지예요. 그거는 수도가 있으면 큰 성, 평양성,
국내성 이런 큰 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 변방에 또 작은 성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안시성은 그 중에 작은 성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양만춘 장군이 아니라 양만춘 철역은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살이 더 큰 성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냐? 고구려를 쳐들어오면 욕처 먹는다. 그래서 욕처 이런 식으로 외워주세요. 욕처. 자, 그래서 욕살 철역은지, 욕살 철역은지, 욕처까지만 앞 글자만 기억하시면 이제 한능검 수준에서는 욕살 철역은지가 나왔을 때 아 이거 고구려구나 그 정도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그리고 위계질서, 욕살이 대성을 다스린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백제로 넘어갈게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정사암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 정사를 논하는 암, 바위죠. 정사를 논하는 바위에서 정사암회에서 회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사암회에서 어떤 식으로 투표를 했는지 그 정사암 바위에다가 뭐를 남겨놨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사료가 나오면 아 백제구나 푸시면 되고요. 백제는 부여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8성의 귀족이 있는데요. 백제는 성이 부여입니다. 성이 두 글자예요. 그래서 백제는 왕 이름이 부여풍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여융 이런 식으로. 부여가 성이에요. 그래서 이 백제가 부여시를 쓴다는 것 자체도 부여에서 고구려가 됐고 그리고 백제는 고구려에서 내려온 온조와 비류가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고구려 계통이다라는 그런 식의 또 증거가 되겠죠. 백제 같은 경우는 오보오방입니다. 백제 오보오방 외우기 쉬워요. 수도는 오보, 지방은 오방, 방방. 그래서 어쨌든 백제도 오오 요런 부분도 조금 고구려랑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누구를 파견했냐 요거 외워주셔야죠. 요건 아주 중요해요. 22 담로 어느 왕 때? 무령왕 때. 무령왕 때 지방에다가 22군데다가 왕족 담로를 파견함으로 지방을 속속들이 파악했다라는 거. 22담로 너무 중요합니다. 자, 신라로 넘어갈게요. 신라는 만장일치제로 중요한 유명한 만장일치제. 자, 여러분 그 교재에 다 지금 필기하고 이렇게 있으신 거죠? 자, 화백회의가 중요하다. 자, 만장일치제고요. 신라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상대등입니다. 그러면은 뭐 위에다 하나씩 써볼까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제가회의의 대대로라고 가장 수상을 대대로라고 쓰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상좌평, 신라는 상대등이죠. 상대등이 화백회의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국정을 총괄한다. 그리고 토탈 관등이 17관등이다. 이따 확인할 거예요. 골품제도가 17관등입니다. 자, 그리고 수도는 6부를 뒀고요. 수도 6부, 지방 5주. 자, 그래서 오부오방, 65, 55, 65라는 거.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한능검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골품제는 나오죠. 자, 지금 여러 가지 귀족회의, 정치, 행정, 사회를 봤는데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어쨌든 귀족회의들은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회의, 신라는 화백회의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정치 부분에서는 계루부, 고씨 비롯한 5부에서 대대로 상자평 그리고 상대등 알아두신 다음에 요 행정구역이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오는 건데 욕처 이거는 고구려고 22담로 중요합니다. 이거 자주 나와요. 무령왕은 22담로에서 나올 수도 있고 무령왕릉 벽돌무담 여기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무령왕과 관련해서 22담로 선지 하나로 출연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신라하면 역시 골품제. 폐쇄적인 신분제도다. 자, 그럼 실제 골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토착 세력이 강한 상황에서 그런 토착 세력들을 자기네들 이제 그 왕들이 이제 자기 왕 밑에 신하로 이렇게 흡수하는 와중에 그 토착 세력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럼 너에겐 높은 관직을 준다. 너는 진골, 너는 육두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위계 질서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바로 골품제예요. 그래서 골품제 같은 경우에는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해서 1두품까지 가는데 성골은 성스러운 뼈라는 소리로 그래서 성골은 원래 성골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어때요? 성골이 결국에는 진덕여왕 때 대가 끊겨요. 왜 그럴까요? 성골, 진골이 있을 때 성골끼리만 결혼해야 성골이 나오지 성골이 진골과 결혼하면 뼈가 쇠퇴해서 그러면서 다시 진골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래도 성골끼리만 결혼할 수 없잖아요. 어쩌다가 애가 생겼는데 어쩌겠어. 옛날에는 그냥 낳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진골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신라는 사실 성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친족들끼리의 결혼, 요즘으로 치면 약간 근친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의 근친이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엔 씨가 말랐다. 그래서 최초의 진골 출신 김춘추 무열왕이 이제 왕위를 이으게 되는 거죠. 성골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진골이 왕이 되고 진골은 나머지 진골들은 높은 귀족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밑에는 육두품인데 여기서 육두품이 이제 불만 세력이에요. 육두품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막 학문에 능해도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골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었다. 이런 식의 폐쇄적인 신분제도라는 거죠. 자, 색깔부터 보시면요. 자비청왕 자색은 자색 고구마. 그런 식의 보라색이에요. 비색은 약간 조금 붉은색이 비색, 청색은 말 그대로 파란색, 황색은 누런색입니다. 누가 봐도 황색, 낮은 느낌이죠. 옛날에는 보라색을 아주 고급스러운 컬러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색까지 입을 수 있는 거, 자색은 이렇게, 대하창까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벌창까지 오를 수 있는 건 오로지 진골이라는 거예요. 봐봐, 진골은 여기까지 다 올라갈 수 있죠. 자, 진골만 가능하다는 거죠. 진골만 가능. 여러분 교재에 골품제도 표 있으실 거예요. 거기다 필기하시고, 그래서 이 진골 같은 경우에는 이벌창까지 가장 높은 1등급까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육두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날고 기고 똑똑하더라도 아창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계. 그래서 이제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신분제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5두품, 4두품은 뭐 대나마, 뭐 이렇게 위에 뭐 대사까지. 여기서 뭐 대나마까지, 대사까지 이런 식으로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품 제도는 얼마나 폐쇄적이었냐면 이 골품에 따라서 집의 칸수, 뭐 50칸을 넘으면 안 된다, 가마는 어떤 형태를 입고 옷은 무슨 색을 입고 이런 식으로 아주 위계질서가 뚜렷한, 마치 군대 같은, 군대에서는 위계질서 그런 짝대기에 맞춰가지고 상하관계가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다 다르고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하면 뼈에도 품질이 있다. 우리가 뼈골자죠. 골다공증 할 때 그 골자. 뼈에도 품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성골, 진골, 육두품 이렇게 쭉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종류를 알아봤는데 가야에 관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54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역시 이진아 나왔네요. 자,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가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고르는데 역시나 그림 나왔어요. 그리고 힌트. 자,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풉니다. 자, 이진아 나왔어요. 이진아 시황. 고령 나왔어요. 그럼 답 나와야죠. 고령 나오면 고령 대가야 바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가는 대가야구나. 대가야 체험이구나 라고 알았어요. 금동관이라는 힌트도 나왔어요. 금동관 여기 있죠. 그 투구와 갑옷, 그리고 지산동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또 경상북도 고령군이라고 나왔고 금관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자, 그래서 대가야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범금팔조가 나오면 이건 고조선 때 아닙니까? 뭐 노동을 중시해서 뭐 살인을 행한 자는 뭐 어떻게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뭐 그리고 뭐 그 화폐를 사용한 걸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임신서기석 나왔습니다. 임신서기석이라는 거는 신라에서 두 화랑들이 우리 무슨 책 이제 1년 안에 읽는 거야, 뭐 공부 열심히 하자는 그런 결심 이런 거 적어 놓은 거죠. 안동도부가 나왔습니다. 우리 계림도독부, 옹진도독부, 안동도부 나당전쟁 일어나기 전에 당나라의 지배 야욕을 보여줬던 안동도부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에 세워지게 됐죠. 자, 22담로 나왔습니다. 무령왕 아닙니까? 백제죠. 자, 마지막 5번이 맞겠네요. 여기 이 선지에서 가야와 관련된 건 다 하나밖에 없죠. 5번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이동한 거. 금강가에서 대가야로 이동한 거. 요거의 과정을 조사한다?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야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가야는 전기가야 연맹, 후기가야 연맹, 금강가야, 대가야, 김해, 고령, 김수로, 이진아 시황 이런 정도, 그 정도 봐주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왕 때, 신라, 금강가야는 버풍왕 때,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야랑 삼국의 통치제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 배운 데서는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가야를 비교하는 부분이라든지 가야에 관련된 그런 지도나 그런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아까 삼국의 통치제도에서는 골품제도, 뭐 22담로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에듀윌 하는 건 교재로 한번 쭉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